그리고 북한에서는 보름치에 이제 배급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배급표를 타면 한 달에 2번 이렇게 보름에 한 번 해서 이제 배급표를 주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름치의 배급표를 가지고 7일, 8일 정도밖에는 못 먹고, 쌀이 떨어지면 이제 굶어야 되고, 굶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 써 먹어야 되고, 죽을 써 먹는 것도 이제 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풀이랑 이런 걸 갖다가 넣어서 이제 같이 써 먹는 집들이 많았고요.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. 하루를 굶는 거는 굶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틀이 되면요, 힘이 쫙 빠집니다. 3일을 굶으면 이제 이렇게 걸을 때도 이제 비틀비틀하게 되고 정말 눈앞이 이렇게 좀 아찔아찔해져요. 그리고 4일이면 덜어 눕습니다. 5일부터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. 만약에 평상시에 이제 잘 먹는 나라에서 잘 먹었다라고 하면 다르겠죠. 그러나 북한에서 원래 못 먹던 나라에서 이렇게 굶기 시작을 하면 딱 이 증상이 나와요.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벌러 일하러 나가기도 힘들고요. 또 일하러 나가서 말조심을 해야 되고, 또 굶으면서 공장에 일을 못 나가면 배급 통장을 안 주죠. 일을 하루 안 나갔다 그러면 보름이라는 그 날짜에서 누가 배급 통장에 이렇게 칸이 있어요. 15개의 칸이 있는데 하루를 안 나가면 한 칸을 잘라버려요, 가위로. 그래서 한 눈깔, 두 눈깔,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러면 이제 배급 타러 가면 보름에서 하루를 안 나갔으니까 14날치를 받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아빠가 일을 나가고 엄마들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보통 배급 통장은 이제 아빠만 받는데, 아빠가 눈깔이 잘려오면 이제 그 아빠가 300g짜리가 아니고 이제 700g짜리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잘리면 아이들은 이제 이틀치가 잘리는 거나 같거든요. 공무원이나 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여성분들 제외하고는 직장에는 이제 거의 뭐 시집을 가면 여자들은 일을 안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집을 가기 전에 여성들이 이제 직장에 많이 있었죠. 그렇게 이제 만약에 배급도 일을 하루 굶어서 못 나가면 배급 눈깔도 잘리기 때문에 배급도 그만큼 못하고, 그리고 이제 가정에 일을 안 나가면 그 온 식구들의 배급 통장을 다 안 주기 때문에, 참 생각해 보면 남쪽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시장에 나가서 우리 때에는 구두약도 팔고, 구두약으로 이제 구두를 닦아주기도 하고, 뭐 껌도 팔고 성냥도 팔고 뭐 신문도 팔고 그랬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남쪽의 아이들은 이렇게 함 같은 거를 메고 구두를 닦으세요, 신문, 오늘 신문이요 라고 선전하면서 팔고, 그래서 그렇게 한 아이들은 또 자기가 또 스스로 자기 밥벌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버틸 수가 있었지만, 북한은 한국에 비교해서 그런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. 굶으면서도 이제 나가야 되고, 굶으면서도 아빠는 직장에 가고, 굶으면서도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. 그래서 한 10시 반쯤 되면 이제 배에서 막 쪼록쪼록하고, 막 애들 막 아이들이 이제 10시 반쯤 되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누워서 이제 자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. 그렇죠. 이게 김일성 때문에 배급 준달 때였어요. 이게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다라고 부러워할 때 그랬었어요. 김일성 시대에 막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산 사람들은 없습니다. 북한이 이제 공산당 그 간부들 빼고.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북한과 남한을 대비할 때 어느 쪽이 그래도 그때 좋았습니까? 라고 묻는다면, 저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벌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자유가 있던 대한민국이 훨씬 좋다. 북한하고 감히 대비도 안 된다. 저는 남쪽 북쪽 다 살아본 경험자이다. 당신들은 모를 겁니다.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. 저는 실제로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이 글을 씁니다. 그때 북한에서 살면서 자식들을 아들과 딸을 낳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. 그래도 살겠다고 악을 쓰고
한 번은 너무나 배가 고파 농장에 가서 가을에 배추 뿌리를 캐서 이제 삶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참 맛있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배추 뿌리를 먹어보셨습니까? 만약에 먹어보셨다면 그 맛이 어땠습니까? 사람은 그래도 알곡을 먹어야지 풀만 먹어서는 힘을 못 씁니다. 한 번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날 가을에 마을 아는 아주머니가 저하고 아득한 먼 데로 고구마 이삭을 주우러 떠났습니다. 가다가 보니 고구마 밭이 있었습니다. 거기는 농사꾼들이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. 그 농사꾼들 몰래 숨어서 그들이 고구마를 다 캘 때까지 으슥한 데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농사꾼들이 다 캐고 간 다음에 이삭이라도 주워볼까 하고 갔다가 농사꾼들이 일을 마치고 다 돌아간 뒤에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자고 해서 갔는데 고구마 줄거리 한두 개씩 나오고 아무리 길게 땅을 파도 고구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저는 워낙 이삭을 잘 못 줍습니다. 같이 간 친구는 힘이 나보다 세서 그나마 저보다는 꽤 주었습니다. 저는 한 끼 먹을 것도 못 주었습니다. 고구마 밭이 너무 멀어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. 저는 관절이 있었는데 로이마 관절이라고 해가지고 관절이 있어가지고 걷고 나면 다리가 아프고 그렇게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악을 쓰고 버텨서 하루를 먹을 거를 번다는 뜻이야. 하루하루가 하루를 먹기 위해서 번다. 하루살이, 하루벌이. 그 다음에 한 끼벌이라도 해야만 살.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보여야만 살. 저와 그 고구마 이삭을 줍던 힘센 친구는 어느 날에 특별한 다른 벌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굶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. 그나마 저는 힘이 없지만 이것저것 하루벌이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서 갔습니다. 하루는 가을에 벼밭에 가서 농사꾼들 벼를 다 베고 그 벼를 단을 묶어서 산처럼 이렇게 벼를 베면 이렇게 단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쌓아놓는데 밭에 벼가 다 벼를 철수하지 못한 밭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. 벼를 다 실어서 날라야 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.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상한 것도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벼를 다 실어 나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벼를 다 실어 나온 다음에 땅바닥에서 그 벼 이삭이 혹한 한 알이라도 떨어진 것이 있으면 주우려고 그래서 이제 벼 이삭을 줬다가 이제 붙잡혔어요. 이삭을 주었다고 붙잡혀서 그 이삭을 담던 그 주머니도 빼앗기고 가을에 추워서 이제 목에다가 들었던 그 목도리도 빼앗기고 그랬었어요. 사람들은 벼가 없는 밭을 찾아서 이삭을 주우러 들어가고 저도 그렇게 한 알 떨어진 벼알을 줍고 열심히 또 줍다 보니 밭에 어느 한 군데에 보니까 농사지은 벼를 도둑질해 가는 그들이 가위로 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충 잘라서 나머지 벼알들이 많이 흘리고 줄 벼가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좀 많이 준 적도 있어요. 그 벼를 도둑질해 간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다가 남긴 그 벼대에 이제 이삭이 조금씩 이렇게 남아있는 이것을
막 맨손으로 이렇게 손가락 짜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삭을 털거든요. 그러다 보면 여기가 다 깨지고 피가 흐르고 그래요. 그렇게 피가 나느라고 붙었고 그렇게 이제 살아온 적들이 정말 무지무지 많았어요.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손이 다 터지도록 그 밭에서 이제 잘라가고 나머지 벼이삭을 막 붙어서 좀 담아서 오는데 농사를 짓는 농사꾼 한 명이 협동조합의 농사꾼 한 명이 저를 보고 이제 큰 소리로 야! 그 벼 다 내놓으라.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이거는 제가 저기서 주웠어요 라고 했더니 사정없이 빼앗더라고요. 손이 다 갈라져서 이제 피가 나서 아픈 것보다는 그 벼를 빼앗기면 집에 가서 어린 자식에게 죽이라도 한 그릇 써먹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너무 분했어요. 도둑질도 아니고 이거를 주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결국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. 80세가 넘은 제가 가끔 가다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해봅니다. 별의별 정말 화가 다 나고 너무나도 이제 저의 그 인생이 난도질을 당한 것에 정말 화가 나기도 해요. 저는 북한에서 살 때 별의별 장사를 다 해봤습니다. 남새 장사로, 떡장사로, 옷장사, 토끼 새끼도 받아다가 팔고 돈이 없어서 미천이 있어야 그 돈을 갖고 촌에 가서 무엇이라도 싸게 사서 장마당에 가서 팔아서 국수라도 한 끼 먹을 것을 사야 집에 와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. 그런데 저는 미천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참 인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초라한 차림으로 떡을 만드는 집에 무턱대고 찾아갔습니다.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먼저 떡을 주면 내가 팔아서 이 본전을 갚겠다.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그 주인이 주더라고요. 만약에 그 떡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가져오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찾을 수도 없는 나였을 텐데 저를 뭘 믿고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선뜻 외상으로 떡을 주더라고요. 저는 그날 그 떡을 다 팔고 그 꼭 돈을 모아서 그 집에 찾아가서 떡값을 갚아주고 그 떡에서 조금 남은 번 돈으로 국수를 이렇게 한 끼로 이제 사서 이제 집에 왔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옥수수 국수를 막 예전에 팔았는데 이건 이제 김정일 때예요.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순서 없이 부르시나 보니까 김일성 때가 끝나고 김정일 때를 끝내고 와야 되는데 좀 섞였습니다. 옥수수로 이제 국수를 만들어서 이제 500g짜리, 1kg짜리 이렇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그 남의 떡을 외상으로 받아서 팔고 번값은 그 떡집에 갚고 나머지 좀 번 돈으로 이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게 국수였으니까 옥수수 국수를 한 kg를 사서 집에 와서 옥수수 국수 죽을 수 있는 거죠. 하루만 안 가면 굶어 죽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. 김일성이 죽은 다음부터는 배국도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김정일이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좀 열어졌습니다. 장마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원래 북한에는 장마당이라고 하지 않고 농축성물 그때 당시에 농축성물 뭐라고 이거 제가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처음에는 그걸 장마당이라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했던 거고 그게 처음에는 장마당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. 오직 그 장마당에서 팔 수 있는 거는 신발, 비누 이런 것도 없고요. 오직 농촌에서 나는 돼지 새끼, 강아지, 새끼 강아지, 고양이 새끼
이런 것들 가끔 가다 있고, 그 다음에 뭐 농촌에서 나는 뭐 닭, 달걀 뭐 이런 것들 밖에 없었어요. 그러다가 김정일 시대에 이제 배급도 못 주고 하면서 그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옷도 팔고, 또 촌에 있는 사람들은 촌에서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무엇이라도, 뭐 옷도 들고 나오는 사람, 결혼식 했을 때 입었던 저고리, 뭐 신발, 말 그대로 장만하게 되는 거예요. 막 다시 말하면 고양이 뿌리 내놓고는 막 다 살 수 있는,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통이 되는 거죠.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신용이 좋아서, 신용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카드를 발굴해서 카드를 쓰고 또 갚고, 이게 이제 제대로 잘 되면 신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.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살아온 그 과정이 신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좀 주변 사람들이나 일본에서 같이 온 사람들에게서 신용을 잃지를 않았어요. 저는 돈이 없어도 신용을 잃지 않아서 외상으로 무엇이라도 달라고 하면 저를 믿고 외상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바쁘면 외상이라도 받아서 목숨을 이어서 살았습니다. 한 번은 3일을 굶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겨우겨우 벽을 짚고 가까운 장마당에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가서, 그때는 장마당에 바다풀, 장마당에 가면요, 우리가 이제 바다에 가면 막 그 위에 이렇게 있는 풀들이 있잖아요. 그런 풀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국수처럼 만든 게 있어요. 툭툭툭 끊어집니다. 그런 바다풀 국수라는 게 있었어요. 그거 웬만한 사람이 먹으면 설사하고 소화가 안 돼요. 그러나 이제 순간적으로 먹으면 배 위는 찬 거예요. 그 바다풀로 만든 국수를 파는 사람들을 만났어요. 그 국수가 제일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 먹기도 하죠. 그런데 그 바다풀 국수는 그냥 말 그대로 풀이기 때문에요, 그냥 훅훅 먹어도 오줌 한번 쏘고 하면 그냥 없습니다. 그런데 그 바다풀 국수를 한 그릇만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있었는데, 둘러보니 마침 아는 아주머니가 그 바다풀 국수를 팔고 있었죠. 전 그 아주머니한테 다가가서 저를 국수 한 그릇만 외상으로 달아달라고 했더니, 국수 한 그릇만 이제 외상으로 달아달라고 하고, 그리고 이제 또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좀 2그릇만 달아달라고 사정했더니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요.